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기초로 경제 4대 선행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자립경제에 기반해 인민경제 선행 부분을 일으켜 나가자면서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 철도 운수 분야 등 4대 선행 부분에 대한 과업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4대 선행 부분은 북한의 역점을 두는 분야로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설비, 수송의 주체화를 보장해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 농업과 경공업 등 기존 3대 경제전략 대신 전력과 석탄, 철도 운수, 공업 등을 우선시 정책으로 전환한 뒤 매년 이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7차 당대회에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과제로 4대 선행 부분을 제시했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채택하게 되는 이 법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하지만 지난 20-3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런 4대 선행 부분은 거의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kWh시로 1990년 277억 kWh를 크게 밑돌았고 5,706억 kWh를 기록한 한국과는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석탄 생산량 역시 2018년 기준 1,808만 톤으로 1990년 3,315만 톤에 거의 절반에 그쳤고 금속공업의 주원료인 조광과 철광석 생산량도 각각 2018년 기준 81만 톤, 328만 톤으로 절반에서 4배 가까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역시 북한의 4대 선행 부분이 1990년과 비교해 대부분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영과 왜곡된 자원 배분 등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원부자재 부족, 외국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미흡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4대 부분이 30년째 진전이 없는 이유는 경제 부분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의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investment in probably 30 years. It's very sad because in all four of those areas, they were much better off 30 years ago.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보편적 경제체제가 아닌 군경제, 공중경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부분적 민영화와 개혁 개방 없이 현재의 자립경제 체제를 계속 고수한다면 4대 선행 부분 강조도 과거처럼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경제 어려움 속에 중국의 해상 조업권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이 회화 벌이를 위해 조업권을 팔고 있는 건데 북한의 불법 조업권 판매와 이를 통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로 공개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여러 제재 회피 사례 가운데 불법적인 조업권 판매를 지목했습니다. 잇따른 핵미사일 시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는 이런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동해를 중심으로 자국 해상에서의 3개월 활동 조업증을 5만 7천 달러에 팔면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약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보도 전문 채널 프랑스 24는 8일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해양학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들 북한 어선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남단을 살짝 넘어와 활동하는 데 그쳤다면 지난해부터는 아예 연안 인근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어민들은 북한 어선의 불법 조합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러시아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예인망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으로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가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해양경비 당국의 요원은 북한 어선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쫓아낼 수 있지만 수많은 어선들이 한꺼번에 넓은 바다에서 활동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이어 이들 북한 어선이 실제로는 중국 어민들에 의한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군 당국과 노동당이 중국 업체를 통해 조업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북한인 브로커는 중국에서 임시 어업 허가증을 구매한 뒤 이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면 정식 허가증과 함께 배정된 어선을 준다고 상세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취재진은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입이 크게 줄면서 북한이 이 같은 조업 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 같은 불법적인 조업권 판매 활동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우택성입니다. 국무부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건전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외교장관과 협상 수석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통 라인이 공개되고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양국이 서 있는 위치를 배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멈추지 않았고 분명히 지속되고 있는 건전한 담론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동맹의 훼손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근본적인 견지에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하고 협상 체결이 가능한 공간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가 미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사전 작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 USA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 NCNK를 통해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나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고령화로 기회창이 닫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의 신원 파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들이 이 같은 일을 해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관련 정보와 자원 마련이 더 용이하고 재미 한인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내 이산 가족들은 2001년 기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공식 현황 파악 작업 없이는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과 관련한 참전 용사 등의 사연들을 공모합니다. 유엔사는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야기와 사진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거나 참전 용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진이나 그림, 이야기 등을 공유해달라면서 유엔사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에서 기억되는 전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